오늘 하루는 좀 조용히 넘기려고 했었는데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는 후분양제로 전환을 하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후분양제를 통해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잘 짓기 경쟁을 하고 또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을 끌어들여서 경쟁력 있고 신용도가 높은 건설업체들이 좋은 위치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서 누가 더 잘하나 질 좋은 아파트를 값싸게 공급하는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후분양제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9월에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3종 세트를 도입해서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2007년 4월부터 아파트를 80% 이상 완공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니까 아파트의 품질도 좋은데다가 아파트의 가격이 과거 시장이 분양하던 가격보다 절반이 됐고 민간의 분양가보다는 한 30~40%의 저렴한 분양가에 또 이 공기업인 SH공사가 얼마나 이윤을 남기는지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그것이 다른 민간 업체와 다른 중앙정부 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에 시장직을 퇴임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후임 시장이었던 마원순 시장과를 눈을 가려가지고 이 후분양제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이 후분양제를 통해서 80% 정도 완성한 아파트를 분양해 오던 시스템을 없애려고 하다가 저희가 박 시장을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60% 70%로 결국은 타협을 해서 또 후퇴를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후분양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분양 원가 공개도 안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하지 않아서 서울시가 지금과 같은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 현상과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후분양제는 우리가 이 후분양의 반대가 선분양인데, 그 선분양은 70년대 초 이 반포주공 아파트 같은 이 정부가 이 자금이 부족해서 소비자에게 돈을 받아다가 소비자 돈으로 건축물을 지어주는 그런 시대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파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서 정부가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주변 아파트 값에 반값 이하의 아주 싼 값에 공급을 해주고, 또 소비자들에게 아파트 값의 한 50% 정도는 아주 저리로 대출도 해주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 서민 주거 안정, 서민이 내 집 마련하도록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던 겁니다. 그런 그 좋은 제도가 2000년
98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의 분양 원가 공개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 보고 원가를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대해서 결국은 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건설업자와 공기업은 경쟁적으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만 원짜리 토지에 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으면 800만 원짜리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900만 원에 분양하던 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1,800만 원, 2천만 원에 분양을 해서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자가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 바가지도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판교 신도시에 땅을 국가가 100만 원에 사들인 땅입니다. 100만 원에 사들인 땅에다가 택지 조성을 해서 150만 원, 200만 원이 땅값이라면 그 당시 건축비가 300만 원, 350만 원이었습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는 5, 600만 원에 공급이 가능한 건데 그 당시에도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바가지를 씌운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10년 후 임대 후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를 공급해놓고 지금은 현재 시세 당시 분양가가 1,000만 원도 안 되던 거를 지금 시세가 5천만 원 가니까 뭐 3천만 원, 4천만 원에 바가지를 씌우겠다. 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후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들에게 정부가 공기업이 바가지를 씌우려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뜻하지도 않게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서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던 당이 정신을 차렸는지 후분양제를 그 당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했고 그것이 당론화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당이 적극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법제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공기업 그다음에 재벌건설회사들이 소비자 돈을 갖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이 잘못된 구조와 시중에 넘치는 풍부한 자금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후분양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이 높고 그 다음에 이 경쟁력 있는 건설업자가 아무래도 자금 조달력이 뛰어날 것이고 그 공급 능력이 우위를 차지할 것이고 결국 잘하는 건설회사 경쟁력 있는 건설회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질 좋은 주택을 더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고 정부가 가격을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를 철저하게 통제한다면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후분양제가 서울 주변에 모든 새로 만들려고 하는 신도시에 적용되고 또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도입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전환이 일어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부터 3년 내내 이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즉각 단행하라. 이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아파트를 짓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아파트 분양 광고가 없어집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가 3년 동안 없어지면 아파트 분양 광고에 의존하는 언론들이 개혁이 됩니다. 언론이 개혁됩니다. 또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됩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이 건축 자재를 개발하는 회사들끼리
좋은 자재 개발을 위해서 품질 경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뉴딜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뉴딜 중에 또 하나 무슨 뉴딜을 또 한국형 뉴딜이라고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하수관 교체 공사 등 맨 토건 공사만 하겠다는 거를 160조나 되는 돈을 투입해서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시중에 수천조 원의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아파트 후분양제 하나만이라도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야당의 대표인지 아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야당은 어제도 제가 야당이 야당다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좋은 정책 대안을 내서 여당과 경쟁하고 좋은 법을 만들어서 서민과 시민들, 소비자를 위해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